훗날 한 몇 년 지나고 다 모여 앉아서 복귀를 해보면 진짜 황당해.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꼬인 거냐 이 얘기를 하는 날이 오겠죠. 올 텐데 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김건희가 왜 이렇게 민감해진 겁니까? 그러니까 3년 전에 5년 전에 털고 가야 된다라고 다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 못 털었어요. 못 들었지. 그때 못 털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이제 인물 때문에 검찰총장이기도 했고 그게 대통령이 됐고 후보가 됐고 대통령이 됐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결합된 그러니까 이거를 못 턴다고 하니까 여기에 어쩔 수 없었는지 적극적인지 그러니까 이제 합류한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걸 방어하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이 특검이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검찰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존립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날 몇 시간 브리핑을 한 겁니까? 김건희 그 도이치 관련해서? 그거 한 방에 무너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니네는 뭘 한 거냐? 이 정권에서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지금 명태균 씨 폰에 있는 내용들이 까지기 시작하면 뭐가 나오는 겁니까? 공천 개입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공당의 존재 기반이 또 그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당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말을 아무도 못 한 거잖아요. 그 멤버들이 지금 누굽니까? 남아서 당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멤버들 아닙니까? 다 그렇지. 이름이 같이 거론되는. 그럼 이 공당이 이제 무너질 위기가 처해 있고 그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김건희 특검법에 있는 다른 내용들, 뭐 양평고속도로라든지 뭐 창원산단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보면 윤석열 정부 체제하에서 행정체계에 김건희가 또 개입한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도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절차대로 진행해야지 여사님이 의견을 주시거나 뭐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었는데 아무도 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한 게 누굽니까? 뭐 원희룡 장관 이런 사람들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뭐 남의 남편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이 사람들이 이 첫 번째에 꼬이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털어내지 못하면서 방어를 못 해내면서 지난 몇 년 사이에 다 여기 그냥 엮여버렸다 이 문제에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된 거죠. 아니 더 웃긴 거는 특검이 되면 제가 짧게만 얘기할게요. 특검이 되면 다 잡혀가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다 이 수갑차는 그 상상을 하면서 지금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은 지금 탄핵 찬성파들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거잖아요. 윤석열을 버리고 가야 우리가 산다, 보수가 산다. 그렇지. 그걸 못하는 이유, 김건희 특검 통과되면 다 잡혀가는 그 상상을 하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는 거죠 지금. 아니 더 냉정하게 김건희에게 전화 안 해본 국회의원이 없다? 없다? 더 웃긴 거는 뭔지 알아요? 국무위원 될 때 김건희 씨의 은혜를 다 받았겠죠. 국무위원 될 때.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그래도 국민이 뽑으니까 그거랑 별개고 국무위원회 추천이나 이런 것들에는 다 김건희 입감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거, 특히 한덕수는 그 부인하고 엄청 친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한덕수 부인하고 김건희 씨 부부가 엄청 친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엄청 할머니일 텐데. 할머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주술이나 이런 것들을 관련해가지고 서로 간의 이해관계와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운이 좋으신 분이라 그 사모님이 점 보는 거 좋아한다는 되게 말이 오래전부터 있어요. 점으로 연결됐다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김건희 씨가 사람들한테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렇게 쓱 잘하더라. 아주 사활이가 좋다는 거잖아요. 저는 어저께까지도 제가 뭐 김건희가 그 사주 물었다라는 보도도 하긴 했었지만 어저께까지만 해도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 모든 걸 점성술과 연결짓는 거 너무하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정보사령관이 점집을 합니까? 아니 겉에 그래 전 정보사령관이 점집을 해. 겉에 보세요. 너무 희한해. 전 정보사령관이 성추행으로 징역 살고 나와가지고 지금 그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나쁜 놈이더만 정보사령 실형 1년 노상원이 군사법원에서 제가 판결문 어제 그저께 이제 입장해서 봤는데. 이게 만약에 군사법원이 아니었으면 5년 이상 나왔을 겁니다. 그 정도의 성추행 사건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뭔지 아세요? 실질적으로 건진법사가 어제 영장이 기각됐어요. 건진법사 영장이 기각됐어요.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건진법사, 명태균, 뭐 천공도 요즘에 난리치더만 뭐 3개월 안에 어쩌고 대통령밖에 없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아까 말한 그 노상원 보살님? 남자 보살. 노상원 보살님. 게다가 이 사람들이 이걸 다 연결시켜가지고 서로 간에 끈끈하게 이걸 만들어주는 게 뭐였는지 알아요? 뭐예요? 정영식의 주심 재판관 추첨이었어요. 헌법재판소에 어쩌면 대통령이 임명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건의 주심이 되냐. 이거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세요? 이거 다 우리의 기득발 덕분이다. 그래요? 이분은 아무도 못 건드린다. 근데 이제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 그거는 내가 좀 옆으로 격가지를 말하고 실제 하고 싶었던 말은 건진법사가 가지고 있던 그 폰이나 이런 걸 세 대나 압수해가지고 사실은 검찰이
재판부에다가 이거 더 따져봐야 되고 여기 좀 관련이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윤한홍 이런 사람들 네. 너무너무 많으니 이거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이 사람이 밖에 나가면 증거인멸할 거고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사실 영장을 올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구속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정치자금법 위반해서 돈을 받았다는 설명이 조금 약하다 하더라도 실제 이 폰에 들어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과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영장을 저는 발부하는 게 맞았다고 봐요. 근데 그 재판부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영장 기각의 사유로 이 사람이 진짜 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게 좀 애매하네? 이러고서 말아버렸단 말이에요. 자, 건지는요, 자기가 영장 발부돼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면 사실 이제 모든 게 다 터진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영장을 발부를 안 해줘요? 근데 이게 명태균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그때는 말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말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건진하고 통화해본 국회의원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그래? 많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싶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구속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궁지에 몰렸으면은 이게 다 터져 나올 거였는데 네. 이 뚝을 한번 막아준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아. 그러니까 검찰이 허술하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영장 발부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일부러. 했는지 뭐 정말 능력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거 매우 이상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명태균 한참 할 때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실에서 2023년 10월이죠. 10월, 11월 이때쯤에 한번 내려왔었다는 거잖아요. 건진이랑 명태균한테 경고를 주러. 근데 명태균은 그걸 오히려 내가 대통령실하고 치라고 이 건만 개입 안 하면 뭐 팔고 다니는 건 괜찮다고 했어. 이렇게 주변에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공직기강에서 건진도 그 무렵에 만났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뭡니까? 대통령실에서도 포착했던 어떤 이권 개입이라든지 부정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장 수사기관에 의뢰하진 않더라도 야, 너 자제해야 돼, 행동을. 너 이러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러 만났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사실 알고 있었던 거고, 저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되고 나서, 대통령 내란 피의자 윤석열 씨가 이렇게 되고 나서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후보 때 만났을 때부터 이상했어. 뭐 캠프 때도 난리도 아니었어. 이런 얘기들을 국민의힘에서 슬슬 하는데 그때 하지. 그러면. 그때 하지. 그때 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죠. 그거를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말하자면 윤석열과 김건희를 감싸고 있는 코어, 지금 뭐 김건희 라인이라고 하는 10명은 언제부터 알았던 겁니까? 그럼 이 10명을 포함해서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100명은 언제부터 알았던 겁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 윤석열, 김건희 씨랑 통화를 했던 그 많은 수많은 국회의원들은 언제부터 이 부부가 이상하다는 걸. 근데 그때 아무도 경고하지 못해서 지금 이 상황이 온 거다. 근데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건진이라든지 이 궁중마법사 계열들 있지 않습니까? 이 궁중마법사 계열들이 했던 짓을 보면 지금 여기들이 무슨 김건희 씨의 심기경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공천 개입, 선거 개입이에요. 그럼 이 말하자면 아무런 직함도 권한도 없는 이들이 어떻게 여기에 개입하고 다른 후보들은 말하자면 이 사람이 뭐를 개런티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공천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냐. 김건희지. 이건 김건희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정보사령관이 어떻게 점집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건진 법사 얘기를 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2022년 8월 달에 대통령실이 그냥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2022년 8월 달이라는 시점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방선거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대승하니까 그리고 광역단체장들이 그리고 기초단체장들이 국민의힘 사람들이 많이 당선되니까 이 마법사들은 자기들이 대선에도 기여를 했고 지금 지방선거 이기는데도 기여를 했는데 이제 먹을 게 많아진 거죠. 그랬네. 쉽게 생각하면. 그랬네. 이 수확하러 가야죠. 그러면 아. 밭에 지금 이 곡식과 과일이 이렇게 쭉 이제 열렸는데. 나 덕분에 공천도 받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수확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네. 가는 거고. 8월달에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실이 밝힌 바를 보면은 건진 일당들이 돌아다니면서 기업들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고 그러고 그랬지. 다니고 뭐 하면서 그랬었어. 이 뭐 수금을 하려고 들고 있기 그런 때문에 기사가 나왔었어. 네, 속지 마라 여러분. 어. 건진 주의보를 내립니다. 근데 그래놓고 건진을 막상 못 건드리고. 네. 왜 기업한테 건진 주의보를 내립니까? 건진한테는 경고만 하고 건진을 왜 사기치냐고 이걸 잡아갔어야지. 고소를 하고 잡아가도록 했어야지. 그래가지고 건진한테는 경고만 하고 명태균한테도 뭐 그런 하지 마세요 이 정도만 하고 그 사람들 그렇게 내버려둬가지고 2023년도 1월인가 2월달에 그때 JTBC에서 보도가 또 나와요. 건진의 가족 중에 한 명이 또 비슷한 얘기를 하고 다녀가지고 또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정권이 왜 다른 정권 같으면은 건진이 그러고 다니면 바로 구속될 거 아닙니까? 정권 내에서 바로 무슨 뭔가가 작동해가지고 그게 민정수석실이든 무슨 공직기강 비서실이든 뭔가 작동해가지고 바로 이게 법적 처분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서 돌아다니다가
윤석열 정권이 망하게 생기니까 이제 와가지고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의 권력이 이것을 비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 개입 무슨 뭐 이거 뭐 지역에 다니면서 무슨 뭐 산단 개발 이거 해먹고 이것도 경천 동지할 일인데 이제는 계엄령을 실행하고 관철하는 것까지 안산에서 반지하에서 점집하는 전 정보사령관이 롯데리아에서 애들 모아가지고 그걸 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뭐 박근혜 때도 사실 뭐 우주의 기운 얘기하고 무슨 뭐 오방색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야 이게 주술 정권이냐 했는데 이걸 뛰어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런 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 해먹었구나. 네? 자기들이 봐도 아니, 너무 해먹었어. 처음에는 이거 네. 계엄령은 김건희 여사는 몰랐을 겁니다라고 뭐 이제 평론가인지 변호사인지 잘 모르겠는 분이 이제 얘기를 해서 사실 그랬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이거는 뭐 군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리고 이게 사업가의 방식이 아닌 것 같아. 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 정보사령관이 점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뭐 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렇지. 모든 게 연결이 되고 퍼즐이 맞춰지고 모든 게 클리어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그리고 지금 예. 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캠프에서도 활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캠프의 그렇죠. 공식적인 인사들은 아무도 몰라요. 캠프에 그리고 캠프에는 여러 가지 명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분야별 자문단 명단도 있고 어떤 명단에도 노상원이라는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노상원은 캠프에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캠프입니까? 그 캠프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김민하 평론가 얘기한 대로 상식적으로 추론하려면 이게 군이고 국방이고 뭐 보안이고 안보고 이러니까 은밀하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 딱 어떻게 생각이 들어? 이거 점집을 했어? 그럼 여사네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이고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그거 말고는 이 유니버스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마법사 이 캠프에 네. 마법사 길드가 있었다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고 그리고 이 노상원이라는 사람은 이름도 한번 바꾸고 이름을 한번 바꿨어요 이 사람이. 이름 바꾼 거야. 네, 네. 그리고 외모도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지금 사진으로 나온 외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생활 할 때 외모 예. 그 외모가 아니래요 지금. 아 그래요? 다른 외모래요. 그러니까는 몰랐을 수가 이게, 있습니다. 이게 그 성추행 캠프에서. 사건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사건인지 아니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외모도 네. 바꾸는 경우가 도- 많아요. 도사가 돼선지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뭐 아무튼 외모가 네. 그럴 지금 이제 그 점집에 어울리는 외모라고 TV 조선이 점집에 어울리는 거기서 외모. 그렇게 보살님의 보도를 외모라고. 했습니다. 보살님의 네. 외모, 뭐 화장도 하고 뭐 이런. 기가 막히네. 화장인지 수영인지 제가 화장은 모르겠어요. 아니고 이제 네. 도사처럼 신선처럼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